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제목 자체는 사진으로 보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네, 132명이 희생된 이번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의 국가가 세계 곳곳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를 애도하고 테러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와의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경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축구대표팀 친선 경기가 열린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 추가 테러 위협에도 예정대로 열린 경기는 두 나라의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 안팎은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청백홍, 삼색으로 가득 찼고 영국 국민들은 전광판의 가사를 보며 한 목소리로 프랑스 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탈리아 의회 앞에서도 호주 시드니의 성당에서도 프랑스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프랑스 국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3일 테러 당일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의 8만 관중이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면서도 일제히 국가를 부르며 질서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 대혁명 기간 작곡된 행진곡으로 지난 1879년 공식 국가로 정해졌습니다.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선동적인 가사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일부 가사가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잔혹한 가사로 한때 개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테러리즘에 맞서 전 세계를 단단히 묶어내는 끈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132명이 자, 어떻게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자, 5년 전 뉴스이긴 한데, 자, 핵심 내용은 프랑스 혁명의 가사를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호전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적들의 목을 베어 들판에 피가 가득하게 한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노래가 프랑스 혁명기에 울려 퍼졌고, 이것이 프랑스의 국가로 현재도 여러 경기에서 울려 퍼질 만큼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내용들 보면 프랑스 혁명의 과정들을 다 배우고 있었는데, 자, 그 과정들 다 봤잖아요. 자, 프랑스 혁명의 의의하고 나폴레옹 부분 정리하고 몇 가지 사진 자료들 보고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프랑스 혁명의 의의가 뭐죠? 자, 프랑스 혁명이나 일반적인 시민 혁명은 절대 왕정과 누가 싸운 겁니까? 즉, 왕과 시민이 싸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빈칸에 뭐 적으면 될까요? 절대 왕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결국 시민이 왕권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자, 네 번째로 바로 갑니다. 자, 총재 정부의 혼란, 5명의 총재가 등장해서 국가를 막 통치하다 보니까 혼란이 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군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에 오르죠. 그래서 통령 정부일 때와 나아가서 욕심을 조금 더 부려서 황제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요 두 가지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 나폴레옹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크게 업적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령 정부 시기에는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뭐 프랑스 혁명기에 나온 자유평등 이런 이념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국민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을 프랑스의 경우에는 나폴레옹이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려고 하면 은행이 필요하죠. 네, 나폴레옹과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중앙은행, 프랑스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자, 제1제정으로 황제에 올랐죠. 자, 자기의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국가와 경쟁 내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먼저 프랑스는 영국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중세시대의 100년 전쟁, 근대 시기에 7년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프랑스가 영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영국은 이미 섬 국가였기 때문에 프랑스 대륙 국가가 영국을 견제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거나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영국과 이 국가가 몰래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그 국가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나폴레옹 입장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떠나는데, 러시아는 워낙 추운 국가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실제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기보다 동장군, 추위와 맞서 싸우게 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로 끝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이후에 주변국들의 이제 간섭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나요. 그랬다가 또 갇히고요. 두 번째 갇혔을 때는 풀려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나폴레옹 시기에. 자,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영향을 보면 굉장히 웃긴데요. 나폴레옹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독재자라고 볼 수 있죠. 프랑스의 안정기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라고 보니 제1제정 시기에 여러 국가와 경쟁 관계를 맺으면서 영토를 팽창하죠.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이념이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에 기여합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가 다른 국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국은 우리는 프랑스와 다른 국가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국가끼리 뭉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오히려 확산이 됩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이걸 주변국인 유럽에 전파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반대급부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오히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별표를 쳐볼 거예요. 여러분도 11번 문제 별표 치고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문제 꼭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힌트들이 있네요. 이미 프랑스라고 하는 용어가 보이고요. 자, 여러분 가는 뭘까요? 가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 자, 나폴레옹은 총재정부를 수립한 것이 아닌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지 않았다면 4번 문제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는 선생님 4번이 러시아 원정이 아닌가요? 이집트 원정 떠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자, 나폴레옹은 영토를 팽창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요 화살표가 여기로 가죠? 네, 요 지역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네, 이집트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인터넷 쳐보세요. 로제타 비석이라고 해서 나폴레옹이 이 시기에 이집트에 가서 비석 하나를 가져왔는데 요 비석에 세 가지의 문자가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의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폴레옹이 의도하지 않은 언어학적인 역사 해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진으로 프랑스 혁명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장면들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대답한 친구들도 있겠네요.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마리 앙뚜아네트 목걸이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루이 16세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가의 왕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왕비였던 것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비싼 목걸이를 샀다라고 한 이야기가 당시에 전해졌대요.
당시의 시민 계층들, 프랑스의 국민들은 살기 힘든데 왕가에서 이렇게 사치와 향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여러분이 당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라면 프랑스 왕실이 굉장히 싫겠죠. 좋지 않게 보이겠죠. 사실은 이 목걸이를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프랑스 시민들은 왕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네이버에 혹은 포털 사이트에 마리 앙뚜아네트 목걸이 사건 검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제 30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지금 엎드려서 요 두 계층을 엎고 있는 사람이 제 30분이고요. 이것을 구제도의 모순 내지 앙셴 레짐이라고 합니다. 30분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었고요. 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적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치에 참여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세금을 냈는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빵 하고 터진 것이 프랑스 혁명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영화 레미 제라블인데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미 잘 대답해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발장입니다. 자,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는데 거의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었죠? 자, 근데 선생님 그냥 재미삼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빵을 훔쳤길래 거의 평생 일생 동안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을까? 자, 반대로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일반적인 프랑스의 시민들이 빵을 훔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만큼 살기가 힘들었고 그것에 불만이 혁명으로 터져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재미삼아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다가 포털 사이트에다가 장발장이 훔친 빵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짤이 돌아다니냐면 옛날 영화 장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장발장이 이런 빵을 훔쳤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깡빠뉴라고 하고요.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고요. 성인이 거의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이라고 합니다. 작은 빵을 훔친 게 아니라 그래도 큰 빵을 훔쳐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무편집본으로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그냥 읽어보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 사진은 교과서에서도 있는데 상킬로트라고 합니다. 제 30분들을 상킬로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이 사람의 바지를 보면 반바지가 아닌 긴 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퀼로트는 반바지고요. 상은 아닌 것입니다. 즉 반바지가 아닌 계층 제 30분들을 상킬로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혁명에 임했던 사람들이다.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바지는 무엇이냐? 긴 바지가 아닙니다. 반바지인데요. 네, 3부회에 구성했던 이 구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바지 스타일을 보면 반바지에다가 양말도 스타킹도 아닌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권력을 갖지 못한 긴 바지를 입은 상킬로트들이 이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네, 테니스 코트 서약에서 바로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새로운 의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제30부는 기존의 의회인 3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되었다.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이 이 구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절대왕정 17세기, 18세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민계층이 주도된 제30분과 충돌하게 됩니다. 3부회라고 하는 세력 자체 내에 30분도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 국가일은 1신분과 2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귀족 내지 구질서 체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구조하고 대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3부회라고 하는 구질서와 새로운 신질서인 국민의회가 동시에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시대가 쭉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삼부회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의회 내지 새로운 질서 체제가 쭉 이어져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국민의회 때 있었던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이 기존의 세력에 해당되는 기존의 정부 세력에 해당되는 감옥을 습격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시하게 되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랑스 혁명기에 볼 수 있는 문서는 인권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뭘까요? 네, 어떤 사람의 목이 잘려 있습니다. 포박되어 있죠? 손발이 묶여져 있고요. 자, 바로 이 사람은 루이 16세입니다. 프랑스 혁명기의 국왕으로서 국가를 잘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당시의 체격을 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풍만하고 얼굴이 둥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프랑스 국왕이나 당시 사람들이 처형됐던 기구를 보면 기요틴이라고 하는 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명 사람들의 목숨을 끊게 되는 단순한 장치인데 칼이 비스듬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을 한 번에 목숨을 끊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요. 동양에서는 유교적인 구질서 체제에 따라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을 베지 않습니다. 사약을 먹이게 되죠. 자, 그런데 서양에서는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소돼서 그 사람의 고통을 끊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두대와 같은 특별한 사형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연결되는 건데 동양에서는 주로 안락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 내지 미온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서양에서는 안락사가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죠. 즉 말기 암 환자와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고통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뭔가 보편적인 사랑 내지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하자 그 사람의 고통을 끊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락사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동서양의 개념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교과서에 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로베스피에르라고 하고요. 바로 루이 16세가 처형된과 동시에 국민공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그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마치 영국혁명의 크로멜처럼 독재 정치를 끌고 가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공포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로베스피에르도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였고 이 사람도 결국 단두대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국민공회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서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입니다. 자, 즉 국민공회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암살 내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도 국민공회에 참여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고 황제에 오른 다음 자기의 부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왕비의 관,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통령을 넘어서 욕심을 부려서 황제에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왕정 복고를 넘어가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할 때 베토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를 성공한 다음에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게 되게 되자 이 사람이 영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웅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바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 오르게 되니까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쓴 이 나폴레옹 이름을 찢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나폴레옹 성씨에 해당되는 보나파르트가 적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찢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다만 이 곡은 그래도 발표가 돼서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베토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만들었을지 우리가 한번
감정을 공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떻게 잘 들어봤나요? 굉장히 웅장한 곡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혁명기의 안정을 이끈 사람으로 높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뒤돌아섰지만요. 자, 한눈에 보는 프랑스의 혁명의 전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선생님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성직자 귀족, 기존의 1, 2신분, 신분별 투표를 주장한 거고요. 3신분 평민들은 머릿수결, 포결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기는 일반적으로 시민혁명을 대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흐름을 너무 헷갈리지 않고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듣느냐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